가만 헤아릴 수 없는 집합이면서 단일과 평등을 유지한다. 가만 스스로를 거울같이 비워서 모든 곳에 제 모습을 비춘다. 가만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한다. 가만 그 어떤 폭력이나 권력에도 무정함으로 임하지만 결코 자기를 잃지 않는다. 가만 무시생명에게 무조건 베풀고 아예 갚을 바라지 않는다. 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려서 어떤 구속에도 자유롭다. 가는 생선과 소멸을 건파하면서 무상국의 영혼을 보여준다. 프랑스가 선정한 세계 200대 문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 현대 시각에 큰 발자취를 남긴 시인 구상. 시인에게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상북도 칠곡의 울가는 시를 만들어내는 원천이었으며 젖줄이었다. 인생의 존재 의미와 역사적 의의를 진화시켜 살아온 가톨릭 시인 구상. 그의 시는 가톨릭 시즘을 통상화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중심에 서 있다.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연작시 강과 초토의 시, 그리스도 호래강, 문과옹들의도 사연이 인류의 맹점된 그의 시는 존재론적인 기반 위에 민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1919년 서울에서 태어난 구상은 4살 때 북한 함경도에 가톨릭 베네딕트 수도원 교육사업을 맡게 된 아버지 구종진을 따라 원산에서 자라게 된다. 어머니는 44세만 소위 늦동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말하자면 집안에서 벽을 부르는 게 만들이라고 늦을 만자 거들 듣자에서 만들이라고 했어요.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그의 문학적 감수성의 원천은 바로 어머니였다. 글과 서예에 능했던 어머니를 통해 천자문, 명심보감, 고시조, 신소설 등을 만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사물에 대한 인식과 그 감독에는 독자적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어린 시절 구상은 학문의 숭상과 인간의 마지막이 현세에 있지 않다는 가르침과 한국 고유의 인간 규범, 기품 등을 맛보며 자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형 구례주는 가톨릭 사제가 되었으며 한때 구상 자신도 사제가 되고자 신학교 종교과를 다녔고 일본 유학 시절에도 종교과를 선택하게 된다. 정신적인 열망과 절망으로 가득한 젊은 시절 그에게 위안을 주었던 것은 바로 종교였다. 땅이 꺼지는 이 요란 속에서도 언제나 당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스쳐가는 헛개비와 움직이가 당신 빛으로 쓰러지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이 알몸을 가리울 불립 하나 주옵소서. 나의 노래는 당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내 혀를 닳게 하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불장마 속에서 노아의 배를 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기 꽃잎 모양 쓰러져가는 어린 양들과 한 가지로 있게 하옵소서. 1942년 동경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구상은
북한 항우의 북선 매일신문 기자가 된다. 그 후 원산 문학가 동맹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해방을 맞으면서 해방 기념 시집 은항 발간에 참여하게 된다. 시집 은항의 발간 후 북한의 신문과 방송은 시집 은항을 규탄하는 결정서라는 발표와 함께 총체적인 검열 사업을 벌일 것을 공고하게 된다. 특히 시 영명도, 길, 함 등이 반동적으로 몰렸는데 은항 폐하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그가 월남하는 계기가 된다. 구사는 항우에서 평생이 발린 서영옥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무렵은 평생을 따라다니던 회계력이 처음 발병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불운과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던 그 시절 아내의 헌신적 부조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는 그는 은행이라는 시 속에 그의 심정을 담아낸 바 있다. 서울로 온 구상은 문학지 빅문에 발길에 채운 돌멩이와 어리석은 사나이와라는 시를 발표하며 서울 문학에 참여하게 된다. 질곡의 역사 속에서 독재 정권의 전횡에 맞서며 한순간도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시인 고상. 1959년 이런 그의 모습을 대변해준 사건이 일어난다. 정치적으로 조작된 의뢰다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는 법정에서 조국의 무관한 죄목을 쓰고 유기형수가 되는 이보다 사형이 아니면 무죄를 달라고 절규한다. 단 15년이 아니라 단 하루에도 징역을 살기보다 차라리 사형을 내달았어야.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읍 외관리 월남 이후 시인 구사는 이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데 의사였던 부인 서영옥은 이 자리에서 순시무용을 개원한다. 시인 부상의 새로운 시의 자양분이 되었던 곳은 바로 칠곡의 외관이었다. 낙동 강변의 푸른 풍경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관수제. 이곳에서 고도의 시들이 잉태되고 태어났던 것이다. 1953년부터 74년까지 시인 구상의 집필실이 되었던 관수제는 낙동강을 소재로 한 유명한 연작시 항과 하들기 등이 탄생된 곳이다. 또한 이곳은 천재화가 이중섭, 시인 오상순, 아동문학의 선구자 마혜송 선생, 걸레 스님 중광, 시인 최민순 신부, 운보 김기정 화백 등 평생을 아웃사이더라고 불리는 기인들과 많은 교감을 나눈 곳이기도 했다. 특히 화가 이중섭은 관수제에서 기거하기도 했는데 단란한 구상신 가족의 한때를 그린 K씨의 가족이라는 그림이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첫 시집 구상을 시작으로 사회평론집 민주고발, 초토의 시, 연작시 하들기, 당등, 사회풍자시, 상문시, 자연시, 선시 등을 발표해온 그는 일련의 시들을 통해 존재론 속이고 형이상학적인 인식의 축으로 독보적인 시세계를 이루어왔다. 구상의 일생은 진리의 모습이며 그의 시들은 그 길을 따라간 팔자치의 기록이다. 종교적인 진리에 뿌리를 둔 시인 구상은 영혼의 바다로 들어가는 광부인 죽음조차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표현하며 오늘도 삶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내가 이 강에다 종이배처럼 띄워보내는 그 그리움과 영혼은 그 어디서도 만날 것이다. 그 어느 때이고 이루어질 것이다. 저 망망한 바다 한몫 파질런지 저 허허한 하늘 쏟을런지
다시 이 지구로 돌아와서 그런지 그 신령한 조화 속에서 알 바 없으나 생명의 영원한 동산 속의 불변하는 한 모습이 되어 내가 이 강에다 종이배처럼 뛰어보내는 이 그리움과 영혼은 그 어디서고 만날 것이다. 그 어느 때고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회 구상문학상 시상식을 지금부터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사단법인 구상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이진원입니다. 날씨가 불순한데도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우실 정도로 축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국민의례를 갖겠습니다. 국민의례는 국회에 대한 경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위에 국기가 놓여 있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 방법은 이 행사의 주관이 저희 구상선생기념사업회이기 때문에 먼저 영등포 구청 측에 내빈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인사말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구상문학상 제정함에 있어서 참 많은 애를 써주시고 도움을 주신 큰 결단을 내려주신 김영수 영등포 구청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등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전영호 권영석 의원께서 참석하시고자 했으나 오늘 국회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고 제1회 구상선생님 문학상 수상자분께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구상선생님 기념사업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으로 발돋움하기를 염원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영등포 구청 측 내빈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만 그래도 저희 사단법인 구상선생 기념사업회 회장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멀리 부산서 올라오셨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신해서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최미경 영등포구 의회 사회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남호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구혜라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태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자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상기 영등포 문화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관웅 사단법인 한국재즈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화원 경계없는 예술센터 대표님, 김기화 한국춤교육연구회 대표님, 한창호 온앤오프 현대무용단 대표님, 김병두 영등포 윈드 오케스트라 지휘자님, 이재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장님, 재즈 뮤지션 이경우 이정식님, 김영숙 영등포 신문사 대표님, 조경림 영등포 투데이 대표님, 영등포 문화원 이사님과 그 외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구상선생 기념사업회식에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에서 내빈 소개에 있어서 사회자가 좀 당혹스러운 것은 어느 분을 먼저 소개해드릴까 이 순서를 정하기에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예술계 쪽은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 순서 없이 소개해드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명함을 수집했습니다만 제가 미처 명함을 받지 못해서 소개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구상문학회 쪽에 내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조 시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조시인 이량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예술원 회원이신 이근배 시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면서 시인 유한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인 신달자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참석하신 걸로 되는데 문정희 선생님 오셨습니까? 함께 오시기로 했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시인 강인한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가톨릭 문후회 회장이시면서 아주대 교수이신 시인 조창환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나이지리아 대사이셨고 지금 왕성하게 시작 활동을 하고 계신 이동진 시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직 참석 안 하셨나요? 감태준 시인 참석하셨습니다. 아까 오셨었는데, 저 뒤에 계십니다. 예술원 회원이신 소설가 김원일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아까 바쁘신, 오셨었는데 저는 인사는 안 왔는데 아마 다른 일 때문에 가신 것 같습니다. 소설가 이동화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아동문학가 최기인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설가 윤우명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소설가 황충상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문화평론가이신 고려대 명예교수 정문길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문화평론가이시면서 서울대 교수인 장경렬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하대 교수이신 문화평론가 홍정선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셨습니까? 오늘 날이 아마 굳어서 좀 참석이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문학과 지성상 우리 김영령 시인께서 이번에 수상작인 나무 안에서가 문학과 지성사에서 발간을 했는데 그 문학과 지성사 대표이신 김수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한양대 정민 교수님 오셨습니까?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시는,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혹시 주머니에
5만원권 지폐가 있으십니까? 그 5만원권 지폐에 신사임당이 있죠. 그 그림을 누가 그리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종상 화백께서 오셨습니다. 예술원 배우이십니다. 작곡가 이한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영상 보실 때 맨 처음에 그 어느 강변에 시비가 있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시비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그 둔치에 있습니다. 원효대교 밑에 강이라는 시가 거기 새겨져 있는데 그 시를 건립한 주체가 성천문화재단입니다. 옛날 새마을운동에 기치를 내보셔서 앞장서셨던 유대령 박사님께서 그걸 세우셨는데 유대령 박사님은 구상 선생님하고 여의도에서 함께 사시면서 형님 아우 사이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같은 해 돌아가셨습니다. 워낙 정다우셔서 그 아드님이신 지금 성천문화재단 이사장이신 유인권 선생님 오셨습니다. 저희 그 신인상을 받은 정진혁 시인의 시집을 내줄 저희 후원 출판사 세계사 최선호 사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이분을 소개 안 드리면 참 큰일 나죠. 한국문학의 마당발이신 삼성출판박물관의 회장이신 김종규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영 시인께서 출간한 나무 안에서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문학과 지성사를 설립하시고 오래도록 문학과 지성을 이끌어 오셨고 직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김병희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빠뜨린 분,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상문학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구상선생 기념사업회 부회장이신 조광호 신부님 참석하셨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구상선생님의 사모님은 병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 살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하셨죠. 대신해서 그 구상선생님의 처제가 되시는 서용옥 여사께서 구상선생님의 실질적인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고요. 우리 구상사업회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거액을 기부해 주셔서 저희들 살림을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서영옥 여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를 미처 못해드린 분이 있으면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장님이신 구중서 선생님이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학평론가 김재홍 선생님 심사위원 맡아주셨습니다. 영문학자 안성재 교수님 심사위원 맡아주셨습니다. 정희성 선생님 오셨습니까? 참석 못하셨군요. 유자열 선생님 오셨습니까? 예, 지금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정희성 유자열 선생님께서 심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및 심사위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분이 있으시면 제가 추후로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회 소개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구상선생 기념사업회는 구상선생님이 선정하신 2004년에 결성이 돼서 금년에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그 사업회 초대 회장은 남정도 회장님이셨었는데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뜨셔서 지금은 김상훈 회장님께서 전 부산일보 사장님을 무려 16년 동안이나 부산일보 사장님을 하셨던 김상훈 회장님께서 사업회 회장님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저희 구상선생 기념사업회는 400여 명의 회원으로 있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구상문화,
구상선생의 문학 세계를 알리고 구상선생의 인격, 신앙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서 그 감화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바른 문학,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회에서는 도서출판 홍성사의 도움을 받아서 구상문학 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구상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저희들의 수건 사업은 구상문학상을 제정을 해서 구상선생님의 문학을 기리는 거였는데 마침 영등포구에서 구상선생님이 영등포구에서 30여 년을 사셨습니다. 아까도 김종규 회장님께서 저한테 구상선생님 살아생전 내가 여의도 토박이다, 내가 영등포 터줏대감이다 이런 말씀을 아주 늘상 하셨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거를 영등포구청의 김영수 부장님께서 아셔가지고 영등포의 대표적인 문화인물로 우리가 현창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구상문학상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회에서는 정말 큰 사업을 영등포구의 도움을 받아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구상선생 기념사업회 김상훈 회장님께서 영등포구청장님께 감사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감사패 영등포구청 구청장 김형수 귀하께서는 영등포구의 문화 발전은 물론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특히 영등포구에서 30여 년을 거주하시며 인류애와 존재론적 시세계를 펼치신 시인 구상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현창하여 구상문학상을 제정함에 있어 혼신의 열정을 쏟으신 공로가 크므로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09년 12월 28일 사단법인 구상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김상훈. 카메라 쪽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말 순서입니다. 이 상을 제정하는데 가장 큰 힘을 보태주신 영등포구청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김형수입니다. 기축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우리 영등포구의 자랑인 구상 선생님을 기리고자 거행하는 제1회 구상문학상 시상식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해를 보내기 전에 드디어 하나의 결실을 맺는구나, 또 하나의 시작을 알리는 일을 오늘 우리는 드디어 벌이는구나 하는 의미에서 감개가 무량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를 한 차원 높이고 대한민국 문학 진흥을 위한 또 하나의 초석이 마련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영등포구는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낸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공업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끊임없는 변신을 거듭하여 언론과 금융, 정치의 중심 지역으로 발돋움하였고, 이제는 그에 걸맞은 고품격의 문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적 요구이며 우리 구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나 정치가
아무리 꽃을 피워도 그 바탕에 건강한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면 이는 곧 뜬구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 구상 선생님은 영등포구가 낳은 가장 위대한 문화예술인이시며 우리의 자랑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2번이나 추천되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 문부성에서 선정한 세계 200대 시인 중 한 분이심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품은 종교와 계층과 빈부와 인종을 떠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끌어안아 주신 큰 강물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어르신께서 우리 구에서 30여 년을 사시면서 한강을 노래하고 영등포를 노래하셨다는 것은 영등포 국민의 긍지이자 자랑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시인 구상 선생님과 그 어른의 문학적 정신을 기리는 구상문학상 제정으로 우리 영등포구가 명실상부한 문화의 중심으로 거듭 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상식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사단법인 구상선생 기념사업회 우리 김상훈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조기령 의장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우리 구의원님들 함께 승인해주고 예산을 배정해주고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1회 구상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신 우리 김형영 시인과 정진혁 시인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어른들,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문학계를 이끌고 계시고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도하고 계시는 어른들께 한 분 한 분 조남을 거명하며 감사 인사를 올려야 마땅합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잘못 금명을 해서 또 잘못 기억을 하고 잘못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금이 갈까봐 누가 미칠까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어른들께 머리 숙여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의 발자취는 그저 누군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어른들의 뜻과 그리고 지향하는 바 목표점이 같기 때문에 하나의 싹이 돋아났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고 오늘 이 시상식을 거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쑥쑥 자라나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문학의 하나의 이정표로서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뜻과 같이 되시고 그야말로 새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구상생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계신 김상훈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속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 있는 부산문학상이 제정이 되어 오늘 그 첫 번째 시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하고 기쁘기가 거지없는 큰 경사라고 하겠습니다. 부산문학상은 부산 선생님 탄신 90주년과 선용 5주년을 기념하여 기념사업회와 영동포구가 함께 일으켜놓은 눈부신 금자탑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문학상은 우선 그 상금의 규모로 보나 특전의 내용으로 보나 국내에서는 최고의 문학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문학상은 본상과 시민상으로 나누어 본상에는 상금 5천만 원과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번역 시집을 출간해드리는 특전이 있고, 신인상에는 상금 2천만 원과 함께 시집을 출간해드리는 특전이 있습니다. 오늘 수상하실 김형령 시인님과 신인상을 수상하실 정진혁 시인님께 우선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한국문학의 당면 과제는 세계화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탈질이 초국경의 보드레스 시대이며 무병문화의 월레스 시대입니다. 국경과 보호벽이 따로 없는 초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번역문학의 시급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한 채 문학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것은 연목구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문학상도 많고 기념사업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실천하는 기념사업회나 문학상은 구상문학상이 처음이라고 자부합니다. 이 점에서는 구상문학상은 다른 문학상보다도 차별화되는 한편 큰 의미까지 갖는다고 봅니다. 구상문학상의 제정을 계기로 구상 선생님의 시온을 더 높이 선양하고 그 깊은 시세계를 더욱 깊게 탐색하면 물론 한국 문학이 얼마나 활기 있게 세계화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군은 외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실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 옵시다. 그러나 실의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각고 멸려 보보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금빛 숟가락을 얻어내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공동주체를 맡아 전폭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 영동포구의 김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실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동포구 이회 또 영동포 문화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념사업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한의 추위를 물어서고 신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우리 김남조
여사님을 비롯한 하객 여러분, 그리고 가족, 친척, 친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상 선생 만세!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수상자들에게 축사의 말씀을 해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시인 김남준 선생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 짧게 축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너무나 탁월한 말씀들, 좋은 말씀들 가운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전부 담겨 있기에 제가 하는 말이 중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기도 하고 이미 시간이 40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참 아름다운 회관에서 마치도 이날을 기다린 듯이 거의 첫 무렵에 이 화려하고 엄숙한 예식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손님의 좋은 영상 준비에 그리고 좋은 수상자 선정에 이 모든 것이 매우 아름답고 구청장에서는 시인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저는 최고급의 시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자 했는데 이미 그 부분도 여러 분들이 아직 꼭대기까지 올려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문학은 언제나 자기의 심연, 인간에 보이지 않는 깊고 깊은 곳을 바라보고 굽어봅니다. 그리고 그 눈짓으로 그가 능력의 한도까지는 높이 또 멀리 아득히 보고 그리고 따스하게 보고 겸허하게 보고 간절하게 보고 그렇게 그 안에서 말을 건네고 이름을 불러주고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문학은 좋은 삶에서 나온다고 생각되고 저도 몇십 년 글을 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작가 혹은 그 시인의 영혼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글을 쓰려면 제 영혼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상 선생님은 평생을 사도적 삶을 살았고 평생을 자신의 영혼을 거울처럼 닦았던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높여지고 칭송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서신을 저도 받았을 때 마침 김형영 시인의 남한에서라는 시집에 와서 읽고 있다가 제 마음으로 이 시책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저는 얘기를 나눈 적 없지만은 그 책이 당선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번쩍거리는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은 명징하고 아주 순수한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중에 투병 생활도 많이 했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면서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시인의 모습 그대로인 시인입니다. 적절한 수상으로 생각이 되고 정진혁
시인 오늘 처음 봅니다마는 당연히 훌륭한 분을 뽑았으리라고 그 심사위원회 안목에 신뢰와 공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하고 싶은 얘기들은 생략하고 영등포구청을 아까는 그만 얘기하겠다 했습니다마는 정부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외로운 시인들이 선시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시고 1회라고 나붙은 이상 100회까지 가지 않을 수 없는 이 위대한 결정에 시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뜻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신해서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께서 장관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또 장관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구상 선생님 제자입니다. 수석동에서 4년 동안 배웠고 사실 그래서 너무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념사업회랑 같이 대구에도 갔었죠. 선생님 다니시던데 너무 행복했고요. 내년에 또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가 내년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우리의 문학의 어떤 정신을 아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꼭 오시려고 그러고 또 동영상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동영상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좀 직접 전하라고 해서 장관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상 선생님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한 첫 문학상 시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이 올해가 구상 선생님 탄생 90주년이 되는 해라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구상 선생님께서는 1999년과 2000년 두 해에 걸쳐서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되셨고 프랑스 문부성 선정 세계 200대 시인의 반열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시인이고 예술가입니다. 예전에 가끔 중앙대학교 캠퍼스에서 구상 선생님을 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한 인연 때문인지 구상 문학상이 제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이번 제1회 구상 문학상 수상자이신 김형영 시인의 수상작인 나무 안에서 에도 구상 선생님의 인류의 정신이 잘 투영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제비외 49편으로 신인상을 수상한 정진혁 시인에게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대한민국의 품격이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문화예술과 인문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상문학상이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문학상을 제정하는 데 힘을 모아주신 영등포구청 김영수 구청장님과 사단법인 구상선생기념사업회 김상훈 회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연말 업무 일정으로 인해서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천.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문학평론가 김병익 선생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그 큰 상을 받게 되는 그 반가운 마음 때문에
이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산문학상에 대한 사전 정보라든가 이 시상식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전혀 갖지 못한 채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진행을 보고 또 영등포구청과 부산문학 기념사업회 그 경과 보고를 드리면서 저로서 좀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감동 여러 측면에서 있는데 먼저 이 지방자치단체와 이 문학가의 만남 했는데 요 근년에 지자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 관내의 개발 발전 사업을 하면서 거기 그 움직임에 끼어서 가령 공공디자인이라든가 공공공사라든가 이런 그 사업들 많이 하고 거기에 끼어서 문화예술도 덕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과 지자체의 결합이 그렇게 순탄하고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를 저는 몇 군데 참석하면서 뭔가 껄끄럽고 좀 불편하고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자체와 문학가의 아주 행복한 결합이 눈에 선연하게 보여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정치, 행정, 혹은 단체라는 것과 문학, 시인, 혹은 작품이란 창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게 결합되기 어려운데 이 자리에서는 그에게 상금을 거기서 대담한 결정을 내린 그 영등포 구나 더구나 공업 지역으로만 또 상업 지역으로만 보유한 지역에서 이런 문학 행사를 크게 벌인다는 것이 아주 의미 있고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어떤 길을 미리 계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 지자체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문학 혹은 문학인도 크게 그 힘을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행정과 문학과의 결합에 대해서 저로서 무척 반가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상 선생님을 생애 저도 몇 차례 뵙겠습니다만 참 기골의 품위가 높은 격이 높으신 그런 인품을 가지셔서 저로서도 어떻게 저도 나이 들어서 저런 모습이 될 수 없을까 무척 존경하면서 부러워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단지 문학만이 아니라 신앙, 종교를 갖고 그 종교적인 문학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저로서 큰 경애를 갖습니다. 이 종교와 문학 혹은 신앙과 시 이 결합은 생각보다 자꾸 쉽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강해져서 문학은 격이 떨어지든가 또는 문학의 창작의 자유로움을 누리다 보면 종교의 결이 약해지는 그런 거 무엇을 갖기 쉬운데 그런 그 신앙과 시와의 아름다운 결합을 부산에 보여주고 바로 그런 그 아름다운 결합을 존경하고 추앙해서 이런 그 훌륭한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을 볼 때 신앙과 시가 반드시 떨어져서 서로 정멸하거나 절대할 일이 아니라 아까 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중한 영혼의 발현으로 시와 종교를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계기를 깨우쳐준 아주 반가운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김영 선생은 제가 늘 겸사하면서도 가난한 시인의 어떤 전형을 본 것 같아서 제가 꼭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시인인데 이분 시 경우에는 자기와 이 시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아주 명정하고 직설적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 자기라든가 왜곡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하나로 결합된 그러니까 대상과 시적 자아가 하나로 결합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가령 오늘 그 수상하신 남한에서 이 마지막 구절에 쓴 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정령나무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나무가 나를 제목같이 알아주다니 산에 오르다 숨이 차거든 나무의 길에 나무와 함께 나무 안에서 나무와 하나 되어 쉬었다가자. 그러니까 나무를 이 대상으로 놓고 즐기거나 아름답다 참담한 게 아니라 나무와 하나가 된다는 이런 그 화의 관계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단 조화, 문화, 그리고 신앙과 시, 그리고 이 시적인 자아와 대상, 아름다운 조화를 발견했고 그것이 제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 행사가 물론 오늘을 기해서 더 발전하고 크게 번성해가고 있습니다만 모쪼록 영등포 구청이나 부산 문화기념사업회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를 하고 두 분 온 수상자의 발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구상문학상 심사 경위에 대해서 문학평론가이신 공부하고 있는 경희대 공론과의 김재웅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보면서 문득 느낀 게 한 가지 있는데 참 이렇게 경건하고 이런 좋은 자리인데 정작 구상 선생님의 어떤 시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쯤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도 됐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 같은 것을 문득 느낍니다. 구상 선생님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상의 시학이 무엇인가? 구상 선생님이 정신, 문학 정신 하지만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강물과 나무와 십자가의 시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물이란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역사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초기시, 구상이라든가 촛도의식 같은 것이 이러한 역사의식을 담은 그것을 균열하게 노래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의식과 또 인간 존재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포괄하는 점에서 강물의 시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나무의 시학이다. 오늘 수상작도 나무 회사지만요. 그 나무란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생명의 시학, 더 나아가서 인간 사랑의 시학 이것이 구상 선생님의 두 번째 시 정신을 의학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시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상 선생님의 문학사적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문학이 주로 리얼리즘하고 또 사랑시, 자연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데 비해서 선생님께서 평생 추구하신 캐톨리시즘의 바탕을 둔 그런 영성의 추구 그것이야말로 한국 현대시의 가장 부족한 요소인 종교적 형이상성, 영상성 이것을 심화하고 확대하는데 구상 선생님만큼 큰 이바지를 하신 분이 과연 계실 건가? 불교 쪽에서는 한용운이라는 거목이 있습니다만 이 캐톨릭 쪽에서는 아마도 구상 선생님이 그 큰 업적을 이렇게 남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바로 강물과 그리고 나무와 그리고 십자가의 시학 이렇게 구상 선생님이 시세계를 우리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현대시의 가장 부족한 종교적 형이상 학성 또는 형이상적 존재론 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상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호흡과 맥박을 불어넣은 점에서
우리는 구상 선생님의 문학사적 업적과 의미를 높이 평가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짤막하게 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이 있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 경위 2009년 8월 6일 영등포 구청과 사단법인 구상선생 기념사업회가 구상시인 기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맺음에 따라 그 사업의 일환으로 구상문학상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의 김형수 영등포구청장, 부위원장의 사단법인 구상선생 기념사업회 조광호 부회장이 추가되고 위원으로는 영등포구 구의원 김종태, 영등포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문학평론가 구중석, 그리고 시인 유자효, 소설가이며 구상이 따님인 구자명, 사단법인 구상선생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이진훈, 그리고 저와 정희성 시인 이렇게 참여를 해서 6명이 참여해가지고 임기 2년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구상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 결과 제1회 구상문학상을 권상과 신인상 부분으로 나누어 시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상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신인상은 등단 5년 내외 이거나 미등단 신인들이 응모로 수상작을 결정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1일 일간지 및 문학잡지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구상문학상 운영위원회는 권상심사위원으로 위원장의 문학평론가 구중서 선생을 선출하고 시인 정희성, 유자효, 문학평론가 김재홍, 영문학자 안선재 교수님 이렇게 5명을 선정하였으며 신인상 예선 심사위원으로는 시인 박수진, 이승하, 문학평론가 이경호, 이재복을 선정하였습니다. 권상은 심사위원 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창작 시집을 발간한 시인 중에서 3명씩을 추천해서 2번에 걸친 토의를 거쳐서 남우안에서의 시인 김형명을 수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심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신인상은 1인당 50편 시집 한 권 분량입니다. 이것을 응모한 총 122명의 시인들이 6,100여 편의 시를 예심을 통해서 10명을 뽑아가지고 본심에 넘겨가지고 이것을 깊이 있게 저희들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토의한 끝에 간제비 외 49편을 응모한 정진혁 씨를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문학상 제1회 수상이니만큼 본상 수상자는 구상시인이 문학적 업적과 인격에 누가 되지 않으면서 왕성한 창작 활동으로는 중견시인을 찾았습니다. 아울러 구상문학상이 노벨문학상의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재정 취지에 따라 변혁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작품을 고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 심사위원들은 그런 점에서 이 구상문학상이 한국에서 가장 깨끗한 상으로서 또 권위 있고 품격 있는 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감으로써 구상 선생님의 그 영성 높은, 층기 높은 그 문학성을, 그 문학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꽃피우고 열매 맺어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사평을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구중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시인께서 2004년에 85세를 이뤄 상정하셨을 때 우리 사회의 언론 지면들이 하나같이 일치해서 구도의 시인이 가셨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를 써서 대서특필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상을 제정하는 구상 선생 기념사 앞에 영등포 구의 상 제정 취지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문학상이 훌륭한 문학상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생각하건대 그 심사하는 방식이나 기준이 그 훌륭한 작품, 문학적 그 예술적 성취도가 높은 작품에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틀린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상, 또 규모도 큰 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산문학상이 참 독특한 또는 긍지 높은 정체성을 가지고 제정해서 시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바람직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또 역시 그 구도의 시인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상문학 기리고 개성하고자 하는 이 상의 초회 시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서두 말씀을 붙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문학은 물론 작품적 성취도가 높아야 됩니다만, 그것은 당연하고, 그러나 문학 자체로, 또 예술이 예술 자체로 자족한다 하는 데에는 어떤 한계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술을 위한 예술이 결국 그 한미주의로 자기 소모적인 그 고갈이나 파탄에 이르는 이런 현상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앙인인 평생에 참 모태 신자로부터 85세 선정 때까지 가톨릭 신자이셨던 부산 그 시인의 그 시 작업은 그 예술적 성취도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무엇,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 시인의 문학을 가리켜서 존재론적인 시 작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그 무엇이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 구원의 주제의식이고, 또 진리에 지향하는 구도적인 정신 작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단연 부산 시인의 시세계 그 작업이 꼭 한 분만이라고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참 대표적으로 상징적이기도 하고 할 만큼 탁월하셨던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러한 그 구도적인 그 존재론 기반이라는 것이 또 그냥 초월적인 형이상학 일반을 상정하는 것만도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영혼을 살자 하는 그 가톨릭적 그 철학자인 가브리엘 마르셀의 그리스도교적 실존주의 철학과
과도 상통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그 존재론적 기반을 가지면서 그 위에서 현실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감당하고 이런 고뇌도 하면서 노력도 하면서 이러한 시를 역시 쓰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 50년대 경쟁 기간에도 종군도 하셨고 하지만 그러한 시대 상황에서 적군 묘지 앞에서 같은 시, 적군인 대한민국 국군의 입장에서 볼 때 저게는 참 다루기가 어려운 인민군 전사자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앞에서 통곡을 하는 이런 것은 외세에 의한 분단 민족의 상잔의 전쟁에 대한 비통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70년대 국제적 상황입니다만 베트남 전쟁을 가리켜서도 월남기행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때에 베트남에 가보셨는데 당시에는 그 베트남 정부군과 또 한국에서 파병된 군대가 아주 승승장구로 좋은 전과를 올리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에 다녀오시고 나서 시를 발표한 것을 보면 나를 포함해서 인류의 앞날이 깜깜하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 패권주의에 의한 전쟁의 도덕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자신을 포함해서 자책하는 이러한 세계사적인 역사의식의 고뇌도 가지고 이렇게 본질적이고 범위가 크고 진지한 정신 자체로서 시를 쓴 것이지, 예술 지상주의로 시를 쓰신 것이 아닌 그 점에 있어서 부산 시문학의 좀 존재론도 있고 영성도 있고 또 예술적 성취도도 마찬가지로 있어서 평이하게 쓰지만은 그 시를 읽고 나서 감동이 또 여운이 커서 문예 지면보다도 사회 직장의 기관지 같은 지면들이 청탁을 가장 많이 한 대상 시인이 부산 시인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산 문학 세계를 기리고 또 개성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영예롭게 수상을 하게 된 김영영 시인은 우리 한국 문당 시단에서 중견이면서 참 중진인 단계에 있는 시인입니다만은 굳이 원로 지명도의 기준을 맞추지 않고 앞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많고 또 현재도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연배에서부터 시상을 해서 이 상의 영향이 미래지향적으로 생산적으로 고무되고 같이 축구를 하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 김영영 시인의 나무 안에서라는 시집 속에서는 산책을 하며 만나는 나무, 산이
이런 자연 속에서도 창조주의 숨결과 영성과 이런 것을 인간이 느껴서 일체가 되는 이런 경지를 작품에 담고 있고, 또 그 후미진 골목에 핀 한 송이 민들레와 같은 꽃, 이것도 방긋이 저 자체로서 피고 있을 적에 그 꽃이 이 방긋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뜻에 벌과 나비와 다 모여들어서 보람과 기쁨 또는 행복의 존재 가치에 대한 소식을 우주에 실어나르듯이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 생각하듯이 그렇게 자연이 성행하고 있는 점, 또 이 무명시 이름도 없다시피 존재가 박약한 존재로서의 작은 하약한 인간, 우주로서 볼 적에는 별똥별처럼 흔적도 없이 지나가고 사라지는 존재와 같기도 한 그러한 그 인간이 우리 이웃에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것이 허무하고 희미한 존재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창조주 그 섭리 안에서 볼 적에는 똑같이 조롱하고 오히려 그 허약한 자녀에게 애정을 더 주듯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이 존재 인식의 신뢰를 또 영원한 그 불변성을 인식하고 긍정하는 이런 시를 쓰고, 또 제가 너무 장황한 말씀이 드린 것 같습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은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른다. 먹고 살기에 겨를이 없어서 이 고단함 자체가 지옥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풍 듯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 지옥이라는 것은 저 세상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이 현세의 낙원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또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의 그 공리적인 처세에 결국 자기를 풀어놓고 먹고 마시는 데에 좀 지칠 정도로 이렇게 사는 그 삶에 오히려 지옥이 있다면 그것이 지옥이 아닌가. 그래서 짧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하는 시인의 생각으로 그런 시도 쓰고, 시집 안에 담겨있는 전체 작품이 정제된 언어로서 공들이고 순화한 그런 그 작품성을 안 갖춘 것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그 구원의식을 주제로 삼아서 예술적으로 형상화도 하고 작품적 성취도 이루고 이런 시집이 되어 있어서 참 부산문학상 1회 수상작으로 정하기에 참으로 다양한 일이다. 그래서 이 김영명 시인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상작을 결정했습니다. 신인문학상을 받은 정준혁 시인도 5년 이내의 경력을 가진 우리 문단 시인의
또는 시민이라도 대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단 경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50편의 시가 시상의 신선함과 표현의 활력과 이런 것으로 볼 적에 단연 돋보여서 예심에서도 1등으로 올라오고 본심에서도 1등으로 합의가 되었으니까 참으로 작품 위주로 작품적 성취도 기준으로 시민상을 부산문학상 시민상을 수여하는 데에 저는 일치로 흔쾌히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두고 생각할 적에 상도 위험이지만은 부산문학상이 장차 한국문학의 발전에 또 세계 문학에도 공헌함과 할 수 있기를 심사 과정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올해 하이라이트 시상식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총장님하고 사업회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상 수상자이신 김영령 시인과 사모님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상문학상 본상 시인 김형령 시집 나무 안에서 선생께서는 진실한 시 정신과 삶의 일치를 통하여 시 창작 활동에 매진한 공로가 인정되어 제1회 구상문학상 본상을 드립니다. 2009년 12월 28일 영등포 구청장 사단법인 구상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천만원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극동아시아 언어자원센터에서 영역 시집을 발간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드리기 바랍니다. 꽃다발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면 꽃다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인상 정진혁 수상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문학상 신인상 시인 정진혁 간제비회 49편. 선생께서는 구상선생을 기려 제정한 제1회 구상문학상 신인상 부문에 응모하여 작품의 우수함이 인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09년 12월 28일 영등포 구청장 사단법인 구상선생 기념사업회장. 축하합니다. 꽃다발 가지고 오신 분 있으면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오히려 신인상 쪽에 꽃다발이 더 많이 전해지고 있군요. 예, 이어서 수상자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팜플렛에 보면 당선 소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상자들께서 나오셔서 짧게 수상 소감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령 선생님 나오셔서 수상 소감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소감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학과 신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시를 쓰신 부상 선생님의 시정신과 인격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부상문학상을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시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게 이 상을 주신 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깊이 헤아려 보겠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올바른 길을 찾아다녔습니다만 그 길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무엇 하나 간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제 탓입니다. 그런 실망 속에서 사는 저에게 나무는 참으로 귀한 것을 아낌없이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침묵, 그 향기, 꼼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듬직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무 덕분에 나는 세상을 떠돌아도 편안했었구나. 저 꽃들 덕분에 나는 아름답지 않아도 살아있었구나. 저 향기 덕분에 나는 한 일이 없어도 대접받았구나. 그렇습니다. 자연이 바로 하느님의 얼굴이고 평화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제가 이 큰 상을 타게 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무와 꽃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를 제게 보여주었고 저는 또 그들의 평화를 세상에 누설했기에 가능했다고 우기고 싶습니다. 나무에게서 저는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베풀고 산 기억이 없습니다. 가난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배우는 것을, 베푸는 것을 배우고 익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금의 절반쯤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내놓으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저에게 찾아온 처음이고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 기회는 제 의무임과 동시에 축복입니다. 부상 선생님께서도 하늘에서 부어보시고 김군 반갑고 기쁘고 고맙다 하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는 모두 자연의 일부임을 사람들에게 시를 통해서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는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이 상을 제작한 부상선생 기념사업표, 전폭적으로 재정을 지원한 명등포구와 그리고 심수한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시보다도 더 아름다운 수상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인상을 받으신 정진혁 시인 선수하고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도 굉장히 춥고 어제 눈이 내려서 길도 미끄럽고 또 연말이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인천인데요. 인천의 그 연안부두 쪽에 동네가 있는데 용현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가면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어떤 풍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도로를 가로질러서 화물열차가 지나가는 건데요. 땡땡땡 종소리가 나면 차단기가 내려오고 화물열차가 항구를 향해서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저는 제 시가 화물열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로질러서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화물열차 말입니다. 화물열차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학비 달리던 곳을 멈추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주변도 한번 둘러볼 수 있고, 또 내가 가던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가, 당당한 길인가, 그리고 내가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나 아닌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우글거리는 나 아닌 것들을 화물칸에 실어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화물차가 다 지나가고 나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또 당당한 마음으로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받은 이 상은 저에게 이 화물열차가 지나갈 수 있는 철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철길을 마련해 주신 그 부상 선생님 기념사업회하고 영등포 구청장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 그 부족하고 모자란 시를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님들께 진짜 전화 한 번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대신 더 좋은 시를 쓰는 것으로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선생님이 돌아가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시는 존재해야 한다. 존재하는 시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개 수상소감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평생 시 쓴다고 사모님한테 제대로 못한 그 죄를 뉘우치면서 끝으로 그동안 나를 위해 애써주신 집사람한테 감사를 표한다, 이런 말 하실 줄 알았는데 두 분 다 안 하시네요. 두 분 사모님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내빈 소개를 드리면서 미처 소개를 못 드린 분들 계십니다. 추가로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구에 한번 구경 가보시죠. 대구에 가면요, 향천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 예술인들이 거의 다 몰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대구시 중구청에서 거기를 이제 예술인의 거리로 복원을 해놨고, 그 예술인의 거리를 복원하면서 구상 선생님의 흔적을 여기저기에 잊지 않고 남겨놓으신 업적을 이루신 분이 오늘 올라오셨습니다. 정말 거동도 불편하신데 먼 길 마다하시고 올라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이상화 문화기념사업회 회장을 하시면서 구상 선생님의 대구 시절을 봉헌하시는데 1등 공신이신 윤장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구상 선생님 살아계실 때 구상 선생님의 주치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서울을 떠나서 양평에 가서 개원하신 걸로 아는데, 왜 저 한의학 박사 신재용 선생님 오셨습니다. 늘 라디오에서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늦게 참석하셨습니다. 문화평론가이시고 카톨릭대 교수이신 김봉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상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도 모르게 2억이라는 거금을 기부하신 데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모르게 기부를 하셨는데 그 기부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소떼문학상입니다. 장애인 문학단체. 제가 알기로는 그 장애인 문학단체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을 병원으로 오라고 하셔서 아마 통장을 건네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 소떼문학상이 시상되고 있습니다. 그 소떼문학을 운영하고 계신 아주 키가 작으셔서 여러분들이 뒤돌아봐도 안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방규희 대표 오셨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지금 구상 소떼문학상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상자 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상 수상자인 김영영 시인의 나무 안에서를 영등포구 문인협회 회장이신 노희정 시인께서 낭송을 하시고 배경음악으로 변규만 작곡가께서 소금 연주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안에서 김형영. 산에 오르다 숨이 차거든 나무에 기대어 쉬었다 가자. 하늘에 매단 구름 바람 불어 흔들리거든 나무에 안겨 쉬었다 가자. 벚나무를 안으면 마음속은 어느새 벚꽃 동산. 참나무를 안으면 몸속엔 주렁주렁 도토리가 열리고 소나무를 안으면 환솔들이 우 일어나 제 몸 태워 캄캄한 길 밝히니 정녕 나무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나무가 나를 제 몸같이 안아주나니 산에 오르다 숨이 차거든 나무에 기대어 나무와 함께 나무 안에서 나무와 하나 되어 쉬었다 가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인상의 작품인 간제비 낭송을 하겠습니다. 시인이시면서 미니피션 작가이신 김정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후배 시인의 탄생을 기꺼이 축하하면서 낭송에 임해주셨습니다. 간제비 정진영
간고등어 고리가 있는 밥상머리, 힘이 오르는 너머 얼음얼음 눈이 흐리다. 별다른 직업 없이 불경스러운 시작기. 부평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3개월의 계약서에 햇살처럼 도장을 찍고 돌아온 날, 와 흩어지는 소금알갱이, 가슴이 쓰리다. 살아오며 굽어진 등에 조금 애처로운 화란 어제와 싱거운 단어 사이에 밴 소금기. 천천히 몸속으로 들어서는 밀고의 소리가 짜다. 아직 내게 남은 게 있다면 소금일 거다. 먼지 쌓인 시럽의 가슴, 바닥난 통장과 빚으로만 남은 열정의 얼굴에 알알이 박힌 소금이 살아있다. 변두리를 휘거리던 실없는 웃음, 쓰레기 더미 시간위로 썩어가던 일이 있기 때문일까. 고등어 뱃속을 날카로운 날이 스쳐가듯 아프고 비릿한 가슴에 무지개 차가운 철문이 빨갛게 녹슬어 있다. 내일이면 기간제 교사 3개월의 가슴이 푸른 바다를 헤치는 고등어의 날선 지느러미를 잡고 잔잔한 밥상위를 말없이 지난다. 이제 소금 좀 그만 쳐요. 고등어 살점을 뚝 떼어주는 한해, 고등어 먹는 일그러진 입가에 웃음마저 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진영 시인께서는 시인상 수상금으로 2천만 원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좀 밥상 위의 메뉴가 바뀌지 않을까. 내일쯤은 아마 갈비를 빼서 좀 사모님이 좀 입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유가족을 대표해서 구상 선생님의 따님이신 소설가 구자명 선생님께서 짧게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수상자 선생님 두 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축하 말씀 올립니다. 이번 시상이 초일이만큼 수상자분들은 물론 유족인 저에게도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선친 구상 시인은 1998년경
임종이 우려되는 아주 위독한 상황에서 떨리는 손길로 메모지에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정진혁 시인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시가 필요해요. 라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2004년에 선정하실 때 달리 남기신 유언이 없어서 저희 유족은 그 말씀을 가친의 유언으로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시가 살아 움직이고 또 시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인의 유족으로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리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상문학상 제1회 시상식을 갖게 되니 그 염원이 이루어지는 한 출발점에 서게 된 듯 해서 매우 뿌듯한 마음입니다. 구상문학상 제정은 참으로 뜻있는 일인 만큼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있게 해주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해 영등포구 관계자 및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념사업회의 임원 및 회원 여러분 모두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구상선생님 시에 곡을 붙이신 문현 국립과학원 교수께서 나오셔서 강을 노래해 주시겠습니다. 의자를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준비할 동안 너스레를 떨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좀 아까 유족 대표로 말씀해 주신 구자명 소설가님의 남편 되시는 김의규 화가님과 제 고등학교 동창과 친구여서 서로 이제 만난 관계에서 아내도 따라오셨고 그러면서 인연을 갖기 시작했은 적이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한때는 또 인연이 끊겨져서 서로 또 서먹서먹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인연이 이렇게 되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시조창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프로그램에는 해금 주자가 소개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리면 허성님 양이고요. 저랑 같이 국립국악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주원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시조청 연주서 불러드릴 곡은 구자명 선생님부터 인수받은 두 편의 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강이고 하나는 강 아랍의 숫자로 사라는 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강사, 바람도 없는 강이 몹시도 설렌다. 고요한 시간에 마음의 밑뿌리부터가 흔들린다. 우상도 우리를 울리지만 안온도 이렇듯 역겨운 것인가. 우리가 사는 게 이미 파문이듯이 크고 작은 물살을 짓는다. 라는 시를, 시조창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만 아시죠? 암창 지름 시조에 얹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람도
내일 맞이할 강은 오늘의 이 강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강과 새 사람을 만나면서 옛 강과 옛 사람을 만나는 착각을 한다. 오늘 맞이한 이 강은 홀로다. 너와는 넘지 못할 담벼이 있고 너와는 건너지 못할 강이 있고 너와는 헤아릴 바 없는 거리가 있다. 나는 더불어다. 나의 옷에 너희의 일손이 담겨있고 나의 먹이에 너희의 땀이 배어있고 나의 거처에 너희의 정성이 스며있다. 이렇듯 나는 홀로서 또한 더불어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삶에 극평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듯 나는 홀로서 또한 더불어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삶에 극평형과 조화를 이루어